자, 어쨌든 신까지 했었죠. 신은 불안 동료. 그 다음에 유에서 유가 오면, 요거는 자형작용이에요, 자형작용. 자형은 앞에 리메이크 작용 있잖아요. 그죠? 즉, 비워있던 것은 채운다. 비운 것은 채운다. 자, 그 다음에 쓰러진 것은 일으킨다. 그 다음에 다시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자형은 자기 발등 자기가 잘 찍어요. 내가 이래 해놓고 내가 왜 했지 이러면서. 자, 형의 결과물은 항상 충과 형에 관한 결과물을 사람들이 헷갈려 하실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한 결과물은 다음해로 보면 돼요. 다음해. 다음해는 뭐다? 무술련이죠. 무술련. 그죠? 무술에 관해서 이게 나한테 좋은 글자인가 나쁜 글자인가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형을 당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참 이건 재성으로 쓰기도 뭐하다. 그죠? 가불일주. 하여튼 진술춘미가 문제예요. 요건.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축술미 사명 왔다. 술련 같은 경우에 축술미 사명이 와가지고 그 결과물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 다음 결과물은 뭐예요? 해잖아요. 해를 예를 들어서 무나 기일주가 물어왔다면 이것은 나한테 좋은 작용이잖아요. 긍정적인 작용? 돈 들어오니까 그 결과물은 좋겠네.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가불일주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인성작용으로 바뀌죠. 그 인성작용은 뭐예요? 내 활동성이 펼쳐지는 거예요? 둔화되는 거예요? 예. 사업을 한다면 사업장 문 닫는 게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글자를 보고서 충과 형에 관한 결과물을 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술은 굉장히 기륭이 범벅으로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유라는 글자가 큰 이 음량의 대대작용을 막 6단계니 7단계니 8단계니 분류를 해보면 유금으로 음이 다 몰려 있어요. 그죠? 또 전혀 생소하시다. 참고로 뭐 자서에 의해서 삼업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육합에 의해서 그 오행에 의해서 뭐 이런 걸 다 해보면 다 이게 음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대운에서 왔다면 부기빈천을 확 바꾸는 판도가 되는 운이에요. 그 유대운에 유가 왔다면 그게 굉장히 강한 한 해가 되겠죠. 인생이 팡발이가 되는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걸 갖다가 그런 인생의 팡발이를 하는 운인데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이게 기준이 또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남자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를 양간적으로 생각을 그냥 대충 해라. 그리고 이건 물이다, 얼음이다. 여자는 음간으로 생각해라. 이것은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는 양간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거는 마이너스 글자를 유용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유용하게. 어찌되었든 간에. 유용하게. 그 다음에 여자는 내 몸이 음인데 음을 다시 취하니 이때 돈을 벌어도 필시 힘들게 벌거나 거의 여자분들 유대운에 돈 벌었다면 유대운 끝나갈 때 돈 싹 다 틉니다. 축대운도 그렇고.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어쨌든 뭔가 허결함을 주더라는 거예요. 서방이 지구실을 못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만큼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글자라는 거. 다 음양편에서 끝납니다. 어쨌든 요거는 유라는 것은 리메이크 작용이 굉장히 활발해지겠다. 참고로 유를 내 팔자에서 잘 못 쓰고 있었다. 유가 좋은 글자인데 이럴 때 유년이 오면 어떻게? 비운 것 안 쓰고 있었으니까 채워주는 동작. 예를 들어서 장가를 안 갔다. 유가 내한테 정제인데 장가를 안 가고 있었다. 유년이 오면 장가를 가겠다 안 가겠다? 비운 것은 채움으로 장가를 가겠구나. 시집을 안 갔다. 유가 정관인데 자 확정되시죠? 네. 그 다음에 쓰러진 것은 일으킨다. 우리 서방이 유서방인데 지구식 못하고 있었다. 이때 유년이 오면 똑바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정말 쓰러진 게 아닐란다. 가면 서방을 바꾸겠다. 그죠?
근데 거의 요 작용으로 그냥 가요. 남 합쳐할 게 없는데 바꿔야지. 그러니까 그런 작용으로서 꼭 우리가 진호유예를 자형으로만 보지 마시고 해도 자형이고 자자도 자형이고 모든 글자 이자가 같이 뜨면 자형인 거예요. 자형. 그 다음에 팔자를 보실 때 천간에 두 자가 똑같은 글자가 드러나거나 지지에 똑같은 글자가 두 자가 중복하여 드러나면 그걸 보통 이제 이자합연에서 뭐 땡겨오는 글자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많긴 많은데 첫 번째 봐둬야 될 게 특히 이제 결혼한 사람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집안이 이제 조모가 두 분이셨거나 아니면 우리 집안이 안 그렇다면 상대방 집안이라도 두 분이셔야 궁합을 봐줄 때 이게 오랫동안 인연이 가요. 만약에 내가 2002인데 우리 집에도 조부모가 아무도 없었고 결혼하는 우리 와이프 집안에도 전혀 없었다. 자, 이 말인 즉슨 설계도에는 두 명이 있어야 되는데 두 명이 출연을 안 하였으니 그 인연은 잘못된 설계도의 만남이라서 인연이 길겠다 짧겠다? 짧다라는 거예요. 네. 자식한테 넘어가는 거. 근데 인연이 잘 맞아요. 자식까지는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크게 보면 음대운, 양대운으로 보거든요. 보통 이혼을 많이 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뭐 남녀가 뭐 안 좋아져서 이런 것도 있지만 운에서 봤을 때 그런 것도 있어요. 운에서 보면 남자가 양대운을 달리고 있고 자, 양대운이란 말은 해묘미라든지 그 다음에 인오술이라는 대운을 달리고 있거나 그다음에 여자가 음대운 달리고 있을 때 신자진이라든지 사유축이라는 곳을 달리고 있을 때 딱 맞아떨어진 대운이 20년 가면 잘 헤어져요. 자,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남자는 음기로서 짝을 줘야 되는데 음기의 덕을 못 얻게 되죠. 여자는 이 둘이는 서로 잘해준다고 잘해주는데 서로 더 나는 이득 본 게 없다라는 정신적 피해의식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도 보통 이혼 같은 경우에도 많아요. 팔자의 구조상 이 사람 관성 있고 이 사람은 재성 있고 잘 맞아야 되는데 왜 그러지 보면은 운에서 보면 있는 것들이 쫙 돼 있어요. 여담으로 이제 한번 서비스 팁으로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술 갑시다. 술이 유가 왔다. 자, 이때는 얘가 자 봅시다. 자, 사유축 그룹과 그 다음에 인오술 그룹에서는 누가 형이에요? 사유축이 형이죠. 그 다음에 자 신유술은 어떤 그룹? 가을이잖아요. 가을로 물이 지은 금국이잖아요. 금국.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토는 아까 앞 시간에 얘기했죠? 앞에 한 글자, 뒤에 한 글자 잘 관찰하시라. 그죠? 형님아 하면서 얘가 토가 뭐 한다? 금으로 딱 달라붙어 버린다 했죠. 3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까먹고. 그죠? 그러면은 얘가 토작용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토작용을 못 하겠죠. 어쨌든 요거는 금국을 이루기 때문에 금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등유로서 무리를 짓는 힘이 강하다. 이게 가장 강력한 무리예요. 가장 강력한 무리. 자, 그 다음에 빨리빨리 갑시다. 해는 유가 오면 자, 앞 시간에 했었는데 이게 격각이에요, 격각. 자, 격각은 거의 이제 꼭꼭 밟아주마. 그죠? 이것도 상문 조객하고 같이 엮여서 곡사나 초상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네. 격각으로서 또 준영마다 생각하셔도 되고. 원래는 이게
이운을 대지를 가지고 있는 글자의 사람이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좋은 걸로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해외로 가는 거예요. 이운 들어오기 전에.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이 객각이라는 게 일방통행의 답답함이에요. 즉, 딱 길이 있어요. 여기는 사통팔달인데 여기는 일방통행. 자, 내가 여기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해외로 날아갔다는 말은 뭡니까? 이렇게 건너뛰어서 갔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요래 들어왔는데 여기 오니까 앞에 사고가 나서 차가 꾹꾹 막혔는 거라. 빠꾸를 하려고 봤더니 뒤에도 차가 막는 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함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유년이 이르기 전에 역마로서 해외로 가버린다지 이러면 해소작용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외로 안 가고 예. 네네네. 섬이라든지 네. 다른 지방으로 그거는 조후를 개선하는 효과예요. 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유를 피해 가려면 얘 정반대로 가야 피할 거 아닙니까? 정반대라는 게 묘방향이잖아요. 그죠? 정반대로 가야, 즉 이 말이 뭐냐면 경도와 위도가 그만큼 반대로 가야지 이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물만 건너갔다 이거는 큰 대음량적으로 조후를 논할 때 화가 많으냐 금이 많으냐 이런 식으로 음양의 양이 많으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물가의 근처에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은 따뜻한 지방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때는 물 건너간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이론은 아니죠. 조금 더 먼 정반대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어떻든 자부터 해까지 이제 쭉 해봤더니 이놈의 글자가 지 모양대로 지켜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참 없다, 그죠? 그래서 운에 의해서 모든 글자가 바뀐다는 뜻은 내 주변의 인간관계라든지 심지어 내 자식, 내 마누라, 우리 부모까지도 다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돈 잘 들어오면 이 돈 잘 들어오는 게 그죠? 내 죽을 때까지 잘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지지를 보니까 나만의 욕심이더라. 자, 이제 그게 보이시죠? 말씀이 없은 거는 긍정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가시면 신살표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기타 신살들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참조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제 해자를 가진 사람은 그 유년에는 상당히 그 떠나지 않고 있다면 모든 것이 답답.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다리를 접고 깽깽이를 뛰어야 되니 그런 아픔이 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피하는 방법, 해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그 다음에는 곡사나 초상이에요. 곡사나 초상. 주변에 초상이 나면 그것도 나와 뭔가 고리를 같이 하고 있던 육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데 가지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데 이 가지를 다 내가 안고 있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버겁죠. 그때는 뭔가 가지가 하나가 딱 부러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해수가 되겠죠. 그래서 곡사초상이 나도 해소의 인자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곡사초상 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즉 나아지기 위한 발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충이 아까 충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올해 유년이잖아요. 예? 근데 팔자에 묘가 있고 진이 있는 사람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에는 요 유년의 충동 동요 작용이 다 안 이루어져요. 이사를 갈라 했는데 다음에 충할 글자가 남았죠. 맞죠? 술이 와야 요것도 충을 하니까 한 발짝 뗐는데 다 못 된다는 거예요. 걸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샀는데 살찜을 구해놨는데 집이 안 나가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술년에 다시 충동 동요를 하니 잔금 다 치르고 이사를 가더라. 이런 식으로 다음 유년에 충할 글자가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이것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부터는 제가 유의에 관해서 지지론 하던 부분의 교재를 제가 쭉 해놨어요. 남자는 유리하게 쓰고 여자는 꽃표 2개 쳐놨죠. 예. 그런 거 보니까 다 보니까 마이너스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페이지가 쭉쭉쭉 넘어갑니다.